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매주월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 잘 보이시죠? 임플란트 아이고. 심기만 한 연금박사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연금박사 라이브. 네. 좀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이런 라이브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저는 연금박사 라이브 있죠. 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금융에 대한 모든 궁금증, 또 뭐 보험, 투자 뭐 좋습니다. 제가 뭐 금융 관련된 일만 벌써 27년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방송 시간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벌써 거의 한 3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시간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월요일 저녁 9시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실 겁니다. 특히 사회도 연금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으로 준비하실 수도 있고 노후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연금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제도도 있고요. 개인연금 중에서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받는,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도 있고, 그 다음에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나중에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 산지연금 같은 연금 제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종합적인 연금을 다 고민해 보시면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의 또 과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뭐 다행인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연금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곳,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상담할 만한 곳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연금박사 상담센터라는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연금박사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도 한 5년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채널로 여러분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이제 벌써 한 29만 4천 명, 5천 명 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고 계시고, 또 구독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또 영상을 봐주신 분도 더 많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1800-3624 이 전화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궁금한 거 해결해드리고 있고, 개인연금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또 실행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저희 센터 물어보시면 되고요.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에 지금 댓글 올라온 거 보이시죠? 댓글 통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 일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나의 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이 평생 동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서 내 연금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못 준비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젊을 때 직장 취직하면서 이 회사는 연봉을 얼마 주나, 내가 평생 이 직장에 일하면서 얼마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승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내 노후에 얼마의 연봉, 얼마의 연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꾸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꼭 해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120명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타님 연금 공부하러 오셨네요.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제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MJK님 30대 신혼부부 연금 준비요. 네, 신혼부부 연금 준비. 신혼부부 집부터 사야지 무슨 연금 준비예요. 그죠? 네. 집 있으시고 연금에 대한 준비 따로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연금 꾸준하게 부으시고 퇴직연금 준비하시고 개인연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사항이나 포트폴리오는 저희 센터
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찌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포레스트 스토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찬준조님 반갑습니다. 자, 리윤케님 반갑습니다. 박상영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청학동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가끔씩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보면 월요일 저녁 9시에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니칼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기호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국민연금 전망 어떻게 보기는 뭐 기금 고갈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죠? 개혁이 되긴 되겠지만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또 반발도 많을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에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건 뭐 국민연금의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속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존속은 되겠지만 못 받지는 않겠지만 받는 금액 또年도 대비의 가성비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감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퍼스트님 내년에 국민연금 받으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63세부터 받으시는 거죠? 네, 63세. 그죠? 이게 64세인가? 네, 어쨌든, 네. 자,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시게 되면 이제 받으셔가지고 안정된 노후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연금을 늦춰서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보통 63세, 64세 받을 수 있겠지만 연기연금 하시게 되면 5년 늦춰 받으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야화님 반갑습니다. 셀프 풀필먼트님, 네, 반갑습니다. 진종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강규님, 18세 미성년에 2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걸로 아는데 10년 뒤에 5천만 증여 가능한가요? 성년이 된 22살에 5천 증여하면 비과세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 이런 뭐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데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가 돼서 세금이 없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성년이 되면 그다음에 2천만 원 증여했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그다음부터 5천이 가능한데 이미 2천을 증여했기 때문에 성년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3천만 더 하실 수 있습니다. 3천만. 그러다가 그러니까 28세가 되면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 18세 했던 2천이 사라지고 다시 생깁니다. 그럼 그때 추가로 또 2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2천 했고 성인이 됐으니까 5천이 또 생겨서 7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총 한도가 7천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갱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별 그리고 달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를 귀 쫑긋 세우며 방송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닐우산 속 땡땡이님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요롱이님 반갑습니다. 셀틱 글래스코님 오셨네요. 박사님 9시 라방 배우러 왔습니다. 네, 연금 전문가 또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방송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는 예의. 좋아요는 우리가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구독까지는 모르겠지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은케이님 국민연금 질문합니다. 국민연금의 상속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 상속 같은 거요. 네, 불가능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내가 생존해서 받는 거죠. 내가 살아서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받는 것 자체가 연금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받을 경우에 나한테 받는 것이 기본인 거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특별하게 내가 사망했을 때 내가 받던 연금, 내가 못 받은 연금의 일부를 배우자 혹은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상속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전에 받는 것은 내 권리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국가가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내가 내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유족연금 제도를 만들어 놔서 내가 받던 연금의 한 50에서 60%를 유족에게 줄 수 있는데 유족은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국가가 이미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1순위가 배우자. 그죠? 1순위 배우자.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럼 2순위가 25세 미만 자녀. 그다음 25세 미만 자녀가 없다? 그럼 3순위가 60세 이상 부모.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또 조부모 이렇게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받던 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조카한테 주고 싶다, 무슨 뭐 삼촌한테 주고 싶다,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수급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은케이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내가 받다가 내가 받는 건 내가 받는 거지만 내가 받다가 사망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에서 정해진 상속 유족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유족이 없다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혼인데 내가 연금 받기 전날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연금 아직 받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미혼이어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럼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네.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개인연금제도와는 다르죠. 이거는 국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서 제도를 잘 이용하시고 제도에 합당하신 분들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못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가지고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내기만 내고 한 푼도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셀프 풀필먼트님, 자아 성취. 그죠? 네. 스스로 성취? 여유가 되면 1,8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게 좋겠죠? 라고 하셨는데, 연금이 있으시면, 1,800만 원까지 불입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 이상도 불입하셔야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연금 계좌,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한도는 보면, 개인 연금 계좌, IRP나 연금 저축 같은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900만 원까지만 되고 초과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납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는 무제한이지만 연간 납입액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다릅니다. 같은 1,800이지만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 자체가 1,800 이상을 낼 수가 없고요. 대신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이 있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세금 혜택이 없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율과세 혜택이 있을 것이죠. 자, 하지만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도는 무제한이고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했을 때 그 연금에서 발생하는 나중에 수익에 대해서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잘 한번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명숙님, IRP는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목돈으로 900 넣으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IRP는 만드셨다면 기본적으로 IRP는 납입을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득이 있어가지고 IRP를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납입은 평생 하시면 됩니다. 평생. 언제까지라는 게 없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55세 이후여야 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고 여기 있는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일정 기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납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연금 수령 조건이고 납입은 내가 연금 안 타고 평생 내겠다. 그럼 평생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뭘 평생 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차피 IRP라는 상품 자체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60에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소득이 없다. 그러면 IRP 그냥 더 이상 납입 중단하고 그걸 이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지만 내가 계속 70세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80세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90세도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언제 연금 탑니까? 아니 무슨 소득이 많이 있는데 무슨 연금 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리고 가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IRP 연금 계좌가 연금 타는 목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소득이 평생 있으신 분들은 굳이 IRP를 연금 타실 필요 없이 계속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상속하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IRP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나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납입하시면 되고, 나 연금도 타고 싶다. 그러면 IRP 계좌를 2개 만드시면 됩니다. 2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연금 타는 계좌,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연금 타셔야죠. 그 다음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또 세액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세액공제 받는 계좌.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가서 얘는 여기는 넣고, 이건 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한 계좌에서 타고 넣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계좌를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코님, 저희 일하는 사람들 40대 드리는데, 일시금 받아서 다 쓰겠다고 하니 한심하더라고요. 연금 받아라 했는데, 와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금에 대해서, 연금이,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금융 수익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특히 연금 박사 라이브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행이나 주식에 있는 예금 상품, 투자 상품과 그런 상품하고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결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금을 가입하시면서 특히 얘를 투자 상품이라든가 무슨 수익 상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연금을 개시한 이후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고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 안정적인 소득을 평생 보장해주는 상품이죠. 위험에 대해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살면서 소득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돈이 있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소득,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급하겠다. 이게 연금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가지고 자꾸 이게 무슨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수익이 없냐, 이거 원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냥 하던 거 하시고, 대신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70, 80 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연금 박사님 말씀 듣고 연금을 좀 더 준비할 걸. 내가 그때 그 말 안 듣고 이거 네 돈 가지고 더 불리면 되겠지라고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딴 거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날리는 경우도 있고 돈은 많이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위험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말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이 쌓여있는데 이걸 연금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다 써버려 그냥.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쓰시겠지만 나중에 노후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노후가 보장되거든요. 그죠? 나중에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다.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연금보험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연금보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연금을 보증하는 것이지 이 국민연금은 수익, 재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명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유영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정희님 회사에서 퇴직금 DC 가입하고 있어요. 56세입니다. DC에 추가 납부하면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한 금액은 퇴직금 받을 때 세금 공제 안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DC에 추가 납부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원래 회사가 부어준 퇴직금 말고 추가 납부하신 거 연말정산 다 가능하고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한 금액은 퇴직금 받을 때 세금 공제 당연히 안 하죠. 퇴직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추가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일과세 하겠죠. 저일과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님. IRP 통장을 연말정산 받으려면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따로 만드셔야죠. IRP 통장이 뭐가 또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만약에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IRP 통장이 있으시다면 그 퇴직금에다가 그 통장에 넣으셔도 상관없고 퇴직금을 연금을 개시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통장에 납입할 수는 없으니 별도의 계좌를 2번 계좌, 3번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상영님, 변액 유니버셜 보험 12년 의무납 납입기한은 종신입니다. 지금 11년 넘게 납입했는데 원금 3,475만원, 해약하면 3,500만 원 정도입니다. 해약하고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이 낫겠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해약하고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이 낫겠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단 연금이 목적이시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해약하셔가지고, 6%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5% 일시납연금, 최저보증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더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연금 받지 않고 중간에 또 해지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옮기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있는 통장에 나갈 수도 있죠. 또 하나, 만에 하나지만 지금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납입의 종료, 거의 다 종료하셨고, 주식형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투자도 잘하셔가지고 수익률이 막 연 5%, 10% 이상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확률이지만, 낮은 확률이지만.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에서 내가 주식 투자에 자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존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유지하셔가지고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내가 시장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내가 반드시 연금 받을 목적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연금이 목적인 상품에다가 옮기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리은케이님 도움 되시다니 감사합니다. JCD님. 연금 개편 후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이미 가입 후 9만 원인 추후 납부 금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면 추후 납부 이미 가입자의 보험료, 기본 보험료, 최저 보험료도 인상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어차피 지금 이미 가입이 9만 원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최저 소득으로 보고 100만 원 곱하기 9%를 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국민연금 개편돼 가지고 보험료율이 15% 올라갔다.
자, 그러면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율도 15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것이 납부하는 달에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뭐 10달을 안 냈다. 10달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9만 원이다. 그러면 9만 원 곱하기 10달 해서 90만 원 추후 납부 보험료가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9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강제 인상되었다. 그러면 나는 추후 납부하는 것이 15만 원 곱하기 과거의 10달에서 150만 원 추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그렇게 또 불리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올라서 더 많이 내는 것이 연금액이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내돈 대비 효과는 좋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선웅님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마당 대표님 출연 연금은 사랑입니다. 너무 귀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연금에 대해 얘기했죠. 여성분들의 연금 준비에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분들한테 얘기해드렸어요.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연금을 선물하셔라. 그렇죠? 그럼 그 연금이 그 아내의 미래를 평생 지켜줄 것이고 남편을 잘 기억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꽃보다 연금. 연금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맞다. 네. 자, 그래서, 연금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주식 부동산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연금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 우리 오선호님께서 잘 깨달으셔서 감사하고요. 오선호님 저희 통장에 자꾸 우리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받았거든요. 잘 받아가지고 또 좋은 곳에 기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 힐링맘님 감사합니다. 꾸미님 근로소득 1억 2천 이상인 경우는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가입할 때 한도가 세액공제 한도가 400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만 가능했죠. 그죠? 근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올해는 1억 2천이라는 금액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올해 근로소득이 1억 2천 이상이라 하시더라도 납입 금액은 똑같이 IRP 합산 900만 원까지 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세액공제 한도, 납입하는 한도는 급여에 관계없이 900만 원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600, IRP 추가 300 혹은 IRP만 900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다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는 비율은 납입액 곱하기 비율인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를 환급받는 것이고 납입액이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신 분, 초과하신 분들은 납입액 곱하기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약간의 연봉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13.2냐, 16.5를 돌려받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억 2천이라는 금액은 재작년까지 있었던 기준이고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자, 마리티네스님, 기초연금 수령 시 최저보증연금보험은 기본공제 없어서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지 않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최저보증연금보험을 타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연금을 타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는 공제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국민연금 타면은 기초연금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50만 원 타고 있고 퇴직연금 50만 원 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50만 원 타고 있고 최저보증연금도 50만 원 타고 있고 뭐 이렇게 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합산돼가지고 기초연금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르티네스님 얘기하신 거 맞는 말씀입니다. 최저보증연금은 뭐 공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이걸 최저보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 내가 그러면 기초연금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상 내가 똑같이 1억 있는데 1억을 내가 집을 사면 주택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 산정 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내가 내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은 이미 있기 때문에 공제는 받는 것이고 집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통장에 1억 있는데 1억을 가지고 내가 오피스텔 하나 더 살 것인가 1억을 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최저보증연금 할 것인가 1억 가지고 주식 할 것인가 1억 가지고 뭐 딴 걸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으면 똑같아. 뭘 하시든 어차피 재산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다. 최저보증연금은 안 되고 뭔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그 전체 자산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힐링맘님, 감사합니다. 강의 꾸준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님, IRP도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은행별로 금리도 다른가요? 라고 하셨는데, IRP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여러분, 증권사 앱 혹은 뭐 은행 앱을 까셔서 그 안에서 바로 모바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IRP는 말 그대로 계좌입니다. 계좌.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금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IRP는 깡통입니다. 깡통. 통장만 만드는 겁니다. 통장.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를 별도로 다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RP를 내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행에서 만들면 국민은행에 있는 예금만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에 있는 예금 IRP라는 깡통 계좌를 만드신 거고, 이 계좌 들어가면 국민은행 예금도 있고, 신한은행 예금도 있고, 하나은행 예금도 있고, 저축은행 예금도 있고,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중에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IRP를 내가 어느 은행, 어느 증권사에서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은행 상품만 가입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말 그대로 계좌일 뿐이고 대부분 상품을 매수할 수 있으십니다. 자, 배지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꾸미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연금 수령 시 세금공제 똑같이 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말정산,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내가 납입을 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았죠. 이 환급받은 상품은 지금 내가 낼 때 환급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납입할 때 돌려받고 탈 때 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죠. 결국은 언젠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연금 탈 때 세금 내면 저율과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납입할 때 세금을 공제 안 받았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납입할 때 내가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금공제 어차피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세금 환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납입할 때 세금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연금 탈 때는 그냥 나옵니다. 세금 없습니다. 얘는 세금을 안 돌려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 얘를 여기서 또 세금을 또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납입한 원금이 세액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또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어려운 분 있으니까 이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준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35세인데 아들한테 개인연금을 불입해서 55세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35세 아들을 위해서 연금을 보여주시는 우리 어머님. 자, 이제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일찍 받으시면 연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받기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20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뭐 10년, 15년 불입해서 나중에 55세나 60세부터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강추하는 연금 뭐죠? 네, 5%, 6%, 7% 최저보장 연금 있으니까 이 상품 중에서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세금을 환급받긴 하되 수익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 세제는 없지만 수익을 보증하거든요. 5%, 6%, 7%. 다만 이 수익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키셔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다면 이 수익을 보증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받을 목적이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중간에 인출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죽서선 안 주는 연금이다. 별로 좋은 연금이 아니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경호님, ISE 계좌 만기 해지금을 연금저축에 입금할 때 서로 증권사가 다른 경우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ISE 계좌에 뭐 만기 해지금을 입금할 때 증권사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융회사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피로주님,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하나요? 1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은 2년이면 퇴직입니다. 제가 건강이 좋은 게 아니어서 남편이 자꾸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탈락.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의 자산세,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세 과표가
9억이 넘으시면 또 탈락. 5억 4천이 넘으시게 되면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탈락. 자,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동산 기준을 감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만약에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연간 2천만 원 넘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피부양자 탈락은 관계 없으시죠. 왜냐면 연간 1,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만약에 또 부동산이 얼마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피부양자가 탈락되건 안 탈락되건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좋은 것이고요. 가장 가능하면 많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건강이 좋은 게 아니시라면 어쨌든 빨리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으십시오. 이게 국민연금 받으면서 건강보험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면서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소탐대실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십시오. 필요하면 받고 필요 없으면 안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피부양자가 탈락됐어요. 그래봐야 1년 안팎에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차피 내년에 탈락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장혜숙님, 70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년 납입입니다. 32에 납입했습니다. 월 100만 원입니다. 계속하더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자, 70세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잘 하신 건데 5년 납입인데 지금 딱 3년 가까이 납입하셨군요. 그쵸? 월 100만 원입니다. 계속하더니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납입을 시작하셨으면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연금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5년간 내시고 일정 기간 거치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75, 80세 연금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작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거 보면 그때도 충분히 연금은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내가 연금 받아가지고 이 연금으로 요양원 들어가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가입할 때 그 정도 생각하고 가입하셨으니까 꾸준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내가 연금을 100만 원 불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감액하시는 분들 계신데 100만 원을 내가 70만 원, 50만 원 줄였어요. 줄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줄이는 거 전부 다 부분해약입니다. 부분해약.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실 필요 없고 내실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만약에 불입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해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장혜숙님이 해지하시는 것 때문에 보험사가 먹고 살고 있고 다른 연금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 받아간다는 거 꼭 생각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저는 유지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상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면 오히려 다른 돈을 가지고 연금을 불입해서 나중에 꼭 연금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품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다움님, 군대 갔다 온 아들 내년에 복학합니다.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가요? 그쵸, 네. 국민연금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개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금액을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드님이 복학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반드시 이미 가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 한 달 하시고요. 추가로 내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가입만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매달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나중에 안 낸 부분은 나중에 아드님이 추후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 걸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입만 해두셔라. 가입조차 안 하면 나중에 추후 납부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입은 해두셔라. 자, 김순녀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6% 확정연금 지금도 가입 가능한가요? 그럼요. 5%, 6%, 7% 최저보증연금보험 지금도 가입 가능하고요. 아마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상품이 약간 개정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 유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혹시 가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상품 분석부터 또 여러 가지 금액 안내 그리고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6% 연금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다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375명 들어오고 계신데 좋아요 많이 안 누르셨어요. 좋아요 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연금 보시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한 자리에서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김규환님, 일시금 5%, 5천만 원 작년에 들었는데 5천만 원을 더 매월 적금식으로 넣을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1인당 비과세 한도가 1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넣으셨으면 한도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5천만 원 일시불 넣어도 가능하고요. 그 일시불로 내지 않으시고 그걸 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립식으로 나눠내시는 것이 연금액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효영님 반갑습니다. 네. 전 여사님, 토요일에 연금 상담 전문가 시험 봤어요. 결과 궁금합니다. 꼭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저 연금 상담 전문가 CPE, Certified Pension Expert 자격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시험 지난주에도 봤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연금을 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금 전문가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FP협회와 같이 만들었고요.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가지고 현재 2회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금 전문가, Certified Pension Expert,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금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시험이 3회 정도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3회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셔서 연금 상담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물론 연금 상담 전문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무슨 어디서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누가 취직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셔가지고 연금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아영님, 항상 감사합니다. 여행으로 힘드셨을 텐데, 예, 여행 갔다 온 거 어떻게 알았지? 네. 네. 제가, 얼굴이 좀 탔죠? 네, 얼굴 탔어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저기 동남아 잠깐 여행 갔다 오느라고, 예. 뭐, 놀러 갔다 왔는데 힘들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열심히 재밌게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근데? 이상하다. 네. 자, 피로즈님, 감사합니다. 귀엽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방송 재미나게 진행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좀 재미가 있어야지 그냥 맨날 한 얘기만 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자, 석풍 선생님, 중학생 아이 연금저축펀드 계좌 만들어서 명절이나 생일 때 받은 용돈 등을 월 배당 ETF 사고 있습니다. 이 계좌로 나중에 아이가 취업 후 유지할 때 공제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네. 중학생 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사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중학생 아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입은 하시고 계시지만 소득이 없으니까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연금을 쌓아나간다는 의미는 있겠고 나중에 아이가 취직을 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계좌 그대로 해서 거기 납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 아이 명의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만들어두는 건 상관없는데 소득이 없는 아이의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서 뭐 월배당 ETF를 사서 사시는 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일반 계좌에 사시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그죠? 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를 하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가 납입 시에 매년 연말정산하면서 세금 환급받겠다는 얘기인데 중학생 아이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죠? 나중에 연금 받겠다는 목적인데 연금 받을 나이까지 앞으로 한 50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미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월배당 ETF를 그냥 일반 계좌에서 주식계좌에서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해준다거나 너무 많이 해준다는 거나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중학생 아이 연금을 왜 들어줘요? 중학생 아이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야지. 그죠? 예. 근데 애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능력을 만들어줘서 지가 지 인생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죠? 예. 그죠? 자식은 지가 먹고 살 능력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자식한테 무슨 뭐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직장 해주고, 뭐 결혼시켜주고, 연금 해주고, 다 해주는 거, 뭐 돈이 너무 많으면 해줘야지, 사실.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네. 꼭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운마님, 현재 제가 23살인데 연금저축펀드를 얼마쯤 넣어야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3살에 저축, 뭐 얼마쯤 넣어야 되는지 그 적당한 금액은 없겠죠. 뭐 소득의 몇 프로를 넣어라?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많이 하면 좋은 거고, 적게 하면 안 좋은 거고. 근데 23살인데, 중요한 건 23살에 집 있어요, 매운마님? 집 있으면 집 사야지 무슨 연금저축펀드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그쵸, 근데, 결혼해가지고, 연금저축 열심히 했는데, 한 달에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그래가지고, 세액공제 받으려고 열심히 연금 900만 원씩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몇천 모았어. 근데 이제 배우자가 생겼는데 배우자가 살려고 보니까 집이 필요해. 돈이 없어. 그럼 집 어떻게 해? 집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동안 연금저축계좌 넣은 것도 다 깨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 세금 환급받은 거 다 토해내야죠. 이런 의미 없는 작업 하시지 마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집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준비가 돼서 굳이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다. 그러면 연금도 준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한 막 2, 3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하겠다. 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내 재무 목표라든가 다른 인생의 준비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결정해야지, 그냥 내가 23살이니까 얼마 좀 넣어야 될까? 이걸 그냥 의미적으로 내가 뭐 그냥 많이 해라? 뭐 어떤 분들은 뭐 급여의 10%, 급여의 20%, 급여의 30%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내가 100만 원 버는데 30%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300 할 수 있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30을 해요. 그죠? 남는 돈이 한 달에 3만 원도 안 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비율을 정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상담이.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곽비아이님, 국방부 상위연금 받게 되어 직장가입자 제외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18만원가량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돈을 임의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방부의 상위연금 받으시면서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불입하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으시면 이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우님, 농지연금 종합소득세 대상입니까? 네, 농지는 재산세 대상이죠. 재산세 대상.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금으로 표현할 뿐이지 사실상 대출을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니까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을 많이 받으시게 되면 재산이 주는 거잖아요. 땅이 점점 감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주오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유익한다니까, 도움되셨다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실비아님, 안녕하세요. 내년 연금 지급 나이 결정된 곳이 있을까요? 개정된다 해서 걱정되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고,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나이는 현재 65세까지 늦춰져 있는데 66, 67, 68까지 늦추겠다는 얘기는 이번 그 개혁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고 받는 금액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연금 지급 나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은. 자, 제임스디님,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지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인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내가 퇴직 금액과 근속기간과 퇴직금액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율은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20년 근속했는데 퇴직금이 1억이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은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 많이 나와봐야 2, 3%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퇴직금이 내가 막 10억, 20억이다. 근데 근속기간은 얼마 안 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이 최대한 2, 30%까지 나오겠죠. 결국은 이 표가 있습니다. 조견표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에 근속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받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한 20, 30년 근속하셨고,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세율은 대부분 다 2, 3% 안팎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퇴직금을 나중에 IRP 넣어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내셔야 될 2, 3%의 세금 중에 30%를 할인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혜택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힐링맘님, 박사님 연금 개시 가능할 때 10,000원씩이라도 받아야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내나요? 10년 이상 받은 후에 세금을 덜 낸다고 들어서요. 자, 이건 뭐냐면 퇴직연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퇴직연금. 내가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가 퇴직연금으로 받을 건데,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퇴직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을 2, 3%를 내셔야 되는데, 이걸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 내야 될 세금을 30%를 할인해 드리거든요.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직금 수령 연차가 1년부터 10년까지는 30% 할인되는 것이고요. 11년 차부터는 40%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더 할인 폭이 좀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오래 받을수록 세금은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55세에서 65세가 되면 연차가 11년 차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인출해야지 연차로 인정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10년, 11년이 됐을 때 11년 차로 인정받아가지고 세율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000원씩이라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년 차부터는 세금을 좀 덜 내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30% 할인 받아봐야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10% 더 할인 받아봐야 큰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연하지 마셔라. 만약에 우리 힐링맘께서 퇴직금이 한 10억, 20억 되신다. 근속연수는 한 5년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20년, 30년 근속하셨고 퇴직금이 2, 3억 이내다? 그럼 사실상 뭐 크게 의미 없는 숫자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다움님, 직장 가입자인데 임의 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들은 각각 임의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피부양자라는 것은 직장 가입자의 뭐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혹은 뭐 형제, 자매, 부모,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 소득이 없는 내 배우자라든가 내 자녀라든가 내 부모를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둬버려. 그럼 내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임의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가 되거든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이죠. 자, 지역 가입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각자 알아서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각자. 내가 피부양자 등록이 나한테 안 됩니다.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이 보험료를 내셔야 되든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건강보험 관련돼가지고는 직장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좋은걸님, 국민연금 추납은 좋은 제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미리 하지 말고 받기 전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추후 납부는 지금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해서 더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이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추후 납부 제도가 만약에 내년에 폐지된다. 그러면 올해 말에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은 아마 제가 보기엔 없을 겁니다. 이미 2020년 말에 한 번 축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소하게 되면 이미 한 사람은 다 했고 나중에 해야 할 젊은 세대에게 불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축소한다거나 폐지하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직전에 법 바뀌기 전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박행복한 나날님. 네. 아이고. 박행복할 나나님 볼까요? 62세입니다. 직장 퇴직연금을 어떤 걸로 가입해야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직장 퇴직연금은 어떤 걸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DB형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DB형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62세시니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DC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DC형으로 일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DC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DB형과 DC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DB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회사가 좀 이렇게 급여가 오르지도 않고 회사가 오늘 내일 해가지고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이러시면 DC형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DC형 계좌를 가입하신 이후에 거기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건 개별적으로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좋은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안정적이고 급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DB형이 좋고요. 회사가 망할 것 같고 빨리 회사에서 퇴직금 받아야지 안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다? DC형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근종님 24년도 국민연금 A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23년도에 국민연금 A값은 286만 1,000원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내년에 뭐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 올라갈 거니까 대략 뭐 한 3, 4%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5, 6만 원 올라가게 되면 한 290만 원, 295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일 A 값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하셨는데 일반 분들은 A 값 뭔지 모르시겠죠? 네, 국민연금의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A 값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제도를 결정하거든요. 자, JCD님, 연금박사님, 말씀대로 추후 납부를 할 생각인데 그동안 밀린 10년을 최저금액 9만 원씩 납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 개편 후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9만 원에서 금액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보험료율이 높아지기 전에 추후 납부를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진짜 9만 원 하고 10년 치니까 120개월이니까 120개월, 119개월 곱하기 9만 원 해가지고 약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보험료율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추후 납부를 더 하신다고 해서 납입하는데 부담은 생기시겠지만 그만큼 또 연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제가 왜 미리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돈 갖고 있다가 사기당하고 날릴 거라면 빨리 하셔야죠. 네. 자, 원경환님, 보험사 가입 연금저축 상품을 연금 실행 후 IRP나 다른 연금저축 상품에 추가 불입하여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연금저축 상품이 보험사 상품이라면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55세가 넘으셨고 가입기간 채우셨다면 반드시 연금으로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시하셨는데 가입한 연도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하셔가지고 빨리 인출하시고
인출하신 금액을 다 쓰지 말고 이거는 IRP나 연금저축 상품에 추가로 불입하되 어차피 수익이 목적이라면 보험사 상품보다는 증권사 상품에 하시는 것이 좋고 하셔가지고 거기다 본인이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데 그건 소득이 있으시면 당연히 세액공제 받으시는 것이고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못 받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추가 불입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득에 맞춰서 내가 진짜 연말정산에 받기 위해서 세액공제 연금이 필요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 연금 보험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전반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티네스님 58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고민 중입니다. 추납 시점은 언제 결정하는 게 좋은지요? 추납하고 2년 후 60세가 되면 소득이 없어 조기 수령하려고 하는데 분납 추납하고 조기 수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딱 정답을 드리는 게 있죠. 추납 시점은 언제 결정하는 게 좋다? 네, 연금 받기 전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58세이시면 지금 몇 년생이시냐? 65년생이시기 때문에 65년생이시면 국민연금 계신 나이가 64세거든요. 자, 그럼 63세에 추납하시면 되겠습니다. 63세. 근데 60세에 소득이 없어서 조기 수령하려고 하신다. 물론 조기 수령하시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은 일찍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 수령하시는 것이 연금이 유리합니다. 물론 일찍 돌아가실 거면 빨리 수령하셔야 되겠지만 오래 사신다면 늦게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납하시고 나서 뭐 돈이 없으시면 분납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만약에 뭐 돈이 좀 있으신지 관계없이 추납은 조금이라도 늦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뭐 왜냐면 58세에 추납하시고 내일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늦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기 수령 하시려면 조기 수령 전에 추납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조기 수령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경환님 도움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장미님, 박사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강의 때 봤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보시면 또 응원도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아침마당은 제가 목요일날 아침 8시 반 나가고 있는데 뭐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연금 주제가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주인공님 늦었지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발디렐 산체스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의 노후 제가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본인의 노후, 본인의 미래는 본인 스스로 챙기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가시고 영생을 얻으시는 것이지만 연금을 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라이형님 안녕하세요. 27세 직장인이고요. 연봉 4천만 원인데 국민연금만 가입한 상태에서 노후 부족할 것 같아 개인연금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자, 솔로시고 연봉 4천만 원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셔가지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거 하셔야죠. 그죠? 그 금액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내가 노후 준비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5%, 6%, 7% 연금보험 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연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 상담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놀레이님, 최저보증연금 내년 4월쯤에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상품이 더 좋아지는 것인가요? 뭐 현재 알려진 바로는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여명,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상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수명이 짧아지면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한 번 받는 금액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짧은 걸 가정하면 할수록 내 연금액은 한 달 받는 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점점 길어져서 평균 수명을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적용된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금액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내 연금 상품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하시겠지만 내가 가입한 시점에 기대금액을 뭘 적용하고 있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4월에 바뀐다 그러면 내년 3월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문제없이 지금 규정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내년 4월에 이후에 가입하시는데 그때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을 텐데 바뀐 규정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주나무님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오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벵갈 행운이님 분할 추납 중 보험료율이 오르면 내고 있는 금액도 오른 보험료율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르기 전에 추납했다면 오르기 전으로 그대로 보험료율 적용되는 것인가요? 네. 추납은 분할 납부 가능하거든요. 내가 금액을 정하고 내가 1,000만 원 추납하기로 했다. 그럼 금액을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할 납부하는 기간 동안은 금액이 정해진 거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납부하는 기간 동안 분할 기간 동안 제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금액은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추납은 그래서 분할 납부하신다가 중단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꼭 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추납 시점에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뚜기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내년 2월부터 국민연금 받게 되는데 아직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소득이 있는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감액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시면 감액도 안 당하고 금액도 올라갑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안이 있으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에 법 바뀌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을 상실시킨다. 아니 내가 일해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감액해주고 다운시키고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다 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요게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가 상황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푸른 나무님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제임스님 늘 방송이 유쾌 명쾌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니까 듣기 쉽지 않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재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방송 보시면서 설정 가셔가지고 네, 재생 속도를 약간 늦추셔가지고 보시면 천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 1시간 동안 이 수많은 상담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제 목적은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 해결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말을 빨리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말 빨리 하는데 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재주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용 이야기님 안녕하십니까? 62년생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납부가 끝난 상태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기 노령 연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세후 286만 원 초과해서 급여를 받으면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62년생이시면 지금 나이가 61세신데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63세십니다. 자, 그런데 조기 2년 먼저 받으시겠다고 해가지고 조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근로사업 임대소득 합쳐서 소득 기준으로 연간 A값 월 A값 286만 원인데 세후 286이 아닙니다. 세후 286만 원이 아니고요. 세금과는 무관하고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 금액. 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이 286만 원 매월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득이 있으시다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만 원만 있어도 근로소득금지 빼고 나면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요거 내년에 지금 바뀐다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용이 얘기는 세후 310만 원, 세후 310만 원이면 이게 근로소득이라면 세후 310만 원이면 세전 350, 그죠? 네.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280 이하로 떨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용 이야기님은 조기 수령은 가능합니다. 자, 벵갈 형우님 감사합니다. 장혁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리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빨리 하다 보니까 오늘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10시가 되니까 또 질문도 거의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연금이 중요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1800-3624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는 현재 지금 한 14명 정도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윤소희님, 박사님 먼저 통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들을 때마다 공부가 됩니다. 저는 58세이고 55세부터 종신까지 받는 개인연금이 5개인데 합하면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10년짜리 넣고 있는데 이번 달에 끝납니다. 월 80씩 넣었는데 60세부터 10년 받으면 99만 원씩 나오고 20년 받으면 5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시겠죠? 연금 가입하셨는데 가능한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신연금이 이렇게 많으시다면 충분하다면 그냥 확정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수익이 높다면 확정을 좀 길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수익이 낮다면 빨리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수익 낮은 연금 길게 받아봐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노기업에 전화해 보셔가지고 연금 개시 시점 이후에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정정님 감사합니다. 최문수님 고맙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이석수님, 사립교원연금 그냥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5, 6, 7% 찾아서 갈아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큰일 날 얘기네. 사립교원연금, 그죠? 이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금 받으셔야죠. 이거 무슨 찾아가지고 개인연금 왜 해요? 그죠? 사학연금, 연금 받으시고 남은 돈 있으면 개인연금 하시고요. 그죠? 네. 아이고. 1시간 지나니까 기침이 나는데, 기침이. 아유, 이제는 늙어서, 늙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나이 50이면 이제는 옛날이면 다 이제 하늘나라 갔을 나이인데,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니, 오래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아이고, 이제 목소리도 안 좋아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건강에 좋은, 약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50이니.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네. 저희 건강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늘 푸른 나무님 감사하고요. 셀틱 클래스코님 수고 감사합니다. 윤석이님, 좋은 시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받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자, 이 부분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자기 목이 살에 걸려가지고 죽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 연금 전문가인데 나 없으면 우리나라 연금 누가 하지? 큰일 났네. 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도록. 자, 피로즈님 감사합니다. 이면호님 공무원 행정공제 분할지금 퇴직급여의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라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네.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내시는데 종합과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송감윤님 감사합니다. 태양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기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자, 반드시 또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방송이 유익하고 재미도 있다고 이석수님 판정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유익한 방송이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가 방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1800-3624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도 되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게 한 주 동안 보내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쵸? 네. 잘 쉽게 보내시고요. 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물, 커피 감사합니다. 네, 아침마당, 네, 연금,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안 됐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날씨 추워지는데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